네, 안녕하세요. 중등 국어과 교사 수채입니다. 지난번 수업 실현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게 될 줄 몰랐는데 사실 뒤에 준비해 놓은 컨텐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제 수업 실현 영상에 도움을 받았다고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주셔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수업 나눔에 대한 질문들과 요청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업 나눔을 가지고 또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의 꿀팁들을 탈탈 털어와 보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목차인데요. 먼저 2024학년도 제가 응시했던 중등임용 국어과 수업 나눔의 제 결과 및 문제와 저의 간단한 복기본 버전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이후에 수업 나눔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곁들인 고득점 꿀팁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 중등임용 복기본 풀 버전을 제가 음성으로 녹음해 보았는데요. 당시에 시험장을 나와서 제가 바로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복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용은 다소 정확할 것 같지만 아마 실전에서는 조금 더 버벅임이 있지 않았을까, 그 점만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시험 결과를 좀 말씀해 드리면요. 제가 1차 시험 성적이 79.67점이었는데 당시에 경기도 커트라인이 77.66점이었어요. 그래서 컷에서 2점밖에 높지 않은 좀 불안한 점수였습니다. 1배수 밖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전에 많은 1차 탈락을 경험해 보았던지라 크게 기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준비를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합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랴부랴 준비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총 성적에서는 커트라인보다 7.2점 높은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업 나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0.5점 감점이 되었었어요. 당시에는 제가 수업 나눔에 제일 자신이 없었고 또 실제 시험장을 나와서도 수업 나눔 진짜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점이 별로 없었던 제가 생각하는 요인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당시에 나눔 문제와 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제가 그 수업 실현이 끝나고 나눔 종이를 이렇게 딱 뒤집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문제가 되게 길다였어요. 제가 이전까지 스터디원들과 기출이나 뭐 사이다에 있는 그런 모의 문제로 연습을 했을 때는 문제가 길다라는 생각을 많이 못 해봤는데 일단 지문들도 있었거든요. 뭐 여기 깊이 있는 배움이라는 게 문제에도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글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되게 문제들이 길고 면접틱했어요. 그리고 요구하는 가지수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시작부터 되게 막막했는데 어찌어찌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1번 문제가 뭐였냐면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사의 수업 실천 전략을 물어봤고요.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배움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교과 타교과 선생님과 협력하는 방안을 물어봤었습니다. 1번 문제부터 대답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구상을 하면서 불필요한 서론이랑 결론을 다 빼야겠다. 저는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으면 서론과 결론을 이렇게 넣고자 했었거든요. 근데 재빨리 이건 서론 결론 하면 시간 넘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대답을 했는데 구상 시간은 한 2, 30초 정도로 다 각각 문제마다 가졌었고요. 우선 첫 번째로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제 수업 실천 전략을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모둠 활동과 짝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리고 실시간 소통 게시판, 질문 스케치북을 활용했다라는 점을 두 번째로 들었는데 질문 스케치북은 제 첫 번째 영상 보시면 수업에 제가 활용한 저만의 장치였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첫 번째로 올렸던 수업 실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교과 타교과 선생님 협력 방안은 다소 뻔할 수 있는 대답인데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사실 동교과라고 해봤자 화법, 작문, 독해, 독서 그리고 뭐 문학 정도일 텐데 저는 그나마 오늘 했던 그 협상이었거든요, 주제가. 협상과 관련해서 할 만한 게 장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문으로 답을 했습니다. 주장하는 글쓰기와 활동을 연계하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타교과 측면에서는 사회교과와 융합을 해서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걸 연계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번이었고요. 그 다음 2번은 이제 이게 제일 자신 없었어요. 수업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안과 밖의 활동인데 대답할 때는 막힘없이 했는데 2번 문제가 제가 좀 짧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을 나와서 제가 뭐가 제일 걸렸냐면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왠지 이게 서로 다른 특성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성을 하나밖에 고려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감점이 제일 크겠구나라고 걱정을 진짜 엄청 했는데 다행히 소수점밖에 감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감점이 됐다면 요 2번 문제에서 감점이 있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제 수업에는 윈터라는 친구가 항상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조건에서 주든 안 주든 그냥 어쨌든 윈터를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상정하고 들어가자라고 저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뭐 수업 중에 뭐 다문화 가정 학생인 윈터가 대답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했고 그냥 의도적으로 탁 튀는 이름을 부른 거죠. 제가 그나마 부를 수 있는 영어 이름이 윈터였어요. 나머지는 너무 오글거려서 못 부르겠고 그래서 윈터라는 친구를 중간에 넣어놓고 뭐 지문 이해나 간단한 분석 활동을 잘 못하는 아이로 상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 장면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인 윈터가 있었다라는 걸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채점관들도 그 윈터가 다문화 가정 애였구나라는 걸 이때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배움이 느릴 수 있다라는 특성을 고려했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었고 제가 대답했던 거는 이 다른 특성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배움이 느린 학생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카페나 이런 데 복기본이 올라온 걸 보면 배움이 느린 애를 언급을 했으면 서로 다른 특성이기 때문에 배움이 빠른 아이도 언급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막 대세가 좀 있었는데 다행히 저는 한 가지만 언급을 했지만 감점이 크게 되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요인이 수업 장면을 되게 많이 녹여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번 문제가 제일 면접처럼 수업이랑 관련 없이 면접 답변을 하기 제일 쉬웠던 질문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번 문제에서도 수업 장면 연관을 제일 많이 시켰어요. 되게 많이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학교 안에서는 또래 교수 활동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멘토 멘티 활동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수업 장면에서 윈터가 다른 모든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얘기를 계속하면서 서로 돕는 수업 환경을 조성해주고 아이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 밖으로는 경기 이룸학교랑 베이스 캠프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기초학력 보정을 조력하겠다. 배움의 격차를 줄이도록 관심을 가지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번 문제의 답이 제일 짧았어요. 제 기억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문제. 오늘 수업의 형성평가를 실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평가 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거였고요.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서 2가지를 물어봤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면접 같았어요. 제가 면접에서 디지털 시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수업 나눔에서 나오니까 살짝 당황했지만 당황한 걸 티내면 안 되니까 또 어찌어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수업 기출 문제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 자료 3이 정확하게 어떤 거였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이게 협상 계획서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했었던 자료 3번을 저는 이 학생 활동지 형태로 제공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일단 했고요. 협상 조건이 당시에는 학생회랑 상담 동아리의 협상 뭐 이런 거였는데
주제랑 갈등 상황을 바꾸겠다. 즉 협상 조건을 바꾸어서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때 디지털 시민 요게 들어가야 되니까 인공지능이랑 협업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의사항 두 가지는 먼저 자기 생각을 먼저 구상하게 하겠다. 인공지능이랑 이후에 비교를 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애들이 인공지능이랑 협업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챗GPT를 돌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먼저 구상하도록 하겠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고요.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인공지능의 결과가 좀 괜찮다 싶으면 자료를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도록 지도하겠다. 이 점을 첫 번째 유의사항으로 제시했고요. 두 번째는 자료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지도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을 다 하고 나서 한 50초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막 이렇게 촉박하게 남진 않았고 대답할 거 다 하고 그냥 미련 없이 나왔습니다. 너무 막 시간이 많이 남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네,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의 고득점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볼게요. 우선 제가 수업 나눔에서 나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수업 장면을 구체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나눔을 준비하는 내내 수업 나눔은 내 수업 자랑 타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채점관들한테 나 수업 오늘 이거 했고 이거 했다? 잘했었지? 뭐 이렇게 계속 어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눔이 아무리 면접같이 문제가 나와도 면접틱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수업 장면을 계속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실연에서 아까 했던 바로 전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이런 걸 했고 잘했다고 생각한다. 이걸 이제 녹여서 자랑하듯이 어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수업 장면을 많이 활용하세요. 이게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로서의 가치관을 답안 곳곳에 녹여내는 건데요. 막 거창하게 교사로서의 포부나 가치관을 막 결론에 넣어라 이런 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시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예를 들면 첫 번째 뭐 비판적 사고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는 제 수업의 슬로건이 우리들의 질문들로 채워가는 알록달록한 국어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업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이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수업의 방향, 나의 포부 이런 걸 그냥 곳곳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건 제가 수업 나눔이 가장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스터디원들은 스터디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답변을 도출하려고 서로 많이 피드백을 줬어요. 그러니까 문제당 계속 다른 답안을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1번에서 이거 얘기했으면 2번에서는 이거 얘기하지 말자. 근데 가지수를 다양하게 답변을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수업 장치는 제한적인데 이걸 막 여기에서 또 이거 얘기하고 다음엔 다른 거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컸는데 마지막에 제가 마음을 좀 비웠던 게 가지수에 집착하지 말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두 가지를 답해라 라고 하면 그냥 두 가지를 하고 뭐 그런 가지수를 주지 않았다면 일부러 막 세 가지, 네 가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올 만큼만 나오게 하고 시간 배분에 대신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시간 배분에 안정적으로 성공을 했었고 부담을 덜자가 좀 컸어요. 이게 제가 수업 나눔의 스트레스를 막 받던 시기에 이제 거의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노트에다 붙여놨던 건데 나눔에 힘 빼자. 여기도 적혀 있잖아요. 한 문항에 한 가지만 답해도 괜찮으니까 나눔의 힘을 빼자. 대신에 진솔함과 진정성을 더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좀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뭐 수업 실천 방안을 제시하시오라고 했을 때 3개 말해야 되는데 4개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두 개여도 괜찮으니까
수업 장면을 많이 녹여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 나눔에서 했었던 답안을 복기해서 음성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각 문제당 구상 시간을 한 30초 정도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3개니까 구상을 뭐 2, 30초씩 했다고 치면은 대략 한 1분, 뭐 20초, 30초가 소비가 되겠죠. 빼면은 이제 8분 30초 정도 남거든요. 10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복기본을 다 글로도 적어놨는데 노란색 형광펜 표시는 제 수업 장면이 인용된 부분을 몇 가지 표시를 한 거고요. 분홍색 형광펜 표시는 저의 교사로서의 가치관과 포부를 녹여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당연한 얘기이지만 구상지만 보고 하면 안 돼요. 채점관들을 계속 봐주시고 채점관들 표정이 안 좋을 거예요. 전 그랬어요. 전 그래서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채점관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점수가 높았던 걸 보면 채점관들의 표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선생님들의 표정을 밝게 유지하시고 꿋꿋하게 자신감 있게 답변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도 이 화면을 곧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응원을 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수업 나눔 최종 풀 복기본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업 나눔 1번 문항, 잠시 제 수업을 되돌아본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경기교육은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을 도모함으로써 수업 현장에서 깊이 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수업을 설계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 우리들의 질문들로 채워가는 알록달록한 국어 시간의 수업을 만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먼저 비판적 사고 역량의 함양을 위해 첫째, 모둠 활동과 짝 활동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였습니다. 활동일을 진행하면서 문제 상황 분석이 어려웠던 학생들은 짝꿍과 토의해보며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또한 짝꿍 모둠 내에서 해결이 잘 안 된 부분은 다시 짝 모둠끼리 짝을 이루는 형태의 짝짝꿍 토의를 통해 서로의 생각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활동들에는 모둠 활동을 진행하여 다양한 시각의 주장과 생각들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질문 스케치북이라는 실시간 소통 게시판을 수업 전반에 활용한 점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각자 저마다의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소통 게시판 형태를 통해 각자 궁금한 점을 언제든지 질문하고 이에 대해 교사와 학생 모두 사고해보는 과정이 아이들의 배움에 유의미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깊이 있는 배움의 증진을 위한 교과별 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교과 측면에서는 장문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과 협업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을 협상이라는 화법의 형태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주장하는 글쓰기와 같은 장문 교과와 융합하여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여 글을 쓰는 과정을 진행해 깊이 있는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교과 측면에서는 사회교과와 협업하겠습니다. 사회 시간에 배우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 예를 들면 오늘날의 저출생 문제, 환경 기후 위기 이슈 등을 사회 시간 동안 잘 살펴본 다음 국어 시간에 협상과 같은 화법 형태로 비판하고 해결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업 나눔 2번 문항, 잠시 제 수업을 되돌아본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수업에서는 배움의 속도가 다소 느린 다문화 가정의 학생, 윈터가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특성상 지문 독해 및 이해가 어렵고 이에 따른 활동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수업에서 윈터는 활동 1의 문제 상황 분석에 있어 어려움을 표했고 교사인 제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비계를 제시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이후 활동을 빨리 끝내 용화와 서연이의 모둠과 짝짝꿍 토이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윈터와 같이 배움의 속도가 느린 특성의 학생들을 위한 학교 안과 밖의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교 안 측면에서는 오늘 제 수업 장면과 같이 또래 교수 활동을 활용하는 점입니다. 용화와 서연이 짝모둠과 짝을 이루는 짝짝꿍 토이를 통해 윈터의 모둠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러한 또래 교수 학습, 그리고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멘토멘티 활동을 제공한다면 윈터와 같은 배움이 느린 학습자들은 점차 기초학습을 보정받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측면에서는 경기 이룸학교와 베이스 캠프를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및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사로서 배움이 느린 특성을 가진 아이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정을 조력하고 아이들 간 배움의 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업 나눔 3번 문항, 잠시 제 수업을 되돌아본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업의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형성평가로 진행한다면 자료 3을 활용하여 평가를 설계하겠습니다. 자료 3을 학생 활동지 형태로 제공하여 형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협상 조건, 즉 협상의 주제와 갈등 상황을 바꾸어서 협상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과 협업하여 답을 채울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학생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두 가지의 유의사항을 학생들이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먼저 구상해 본 뒤에 인공지능 결과를 도출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 보지 않고 인공지능을 돌려 답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제시해 본 다음 인공지능의 결과를 토대로 비교하여 답안을 정제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인공지능의 자료를 인용할 것이라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 쓰기 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강조하겠습니다. 둘째, 아이들이 인터넷상의 자료들을 읽을 때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강조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료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자기만의 기준에 맞게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취할 것만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아이들이 이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형성평가 전후로 거듭 교육하겠습니다. 미래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아이들을 조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